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유튜브 유익하거나 재미있거나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하다가 한동안 못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 뭐 특별한 일은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뭐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그냥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유튜브를 하지 않게 되었고 다시 시작하려면 또 이제 관성이 있으니까 좀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조금 없는 시간도 내어서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족저근막염에 걸려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재판도 목발 짚고 다니고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길 빌게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드리는 인사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유튜브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가 유튜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조금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청주에서도 유튜브를 정말 잘 하시는 꾸준히 그리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뭐 제가 유튜브는 처음 청주에서는 했던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처음에는. 근데 이게 변호사가 이 유튜브를 한다는 게 첫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를 다루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런 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얘기이긴 한데 이제 컴맹이라고는 하는데 유튜브를 하려면은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팀이 있고 PD가 있고 편집해 주신 분이 있고 썸네일을 해 주신 분이 있고 이렇게 한데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각 잡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들은 처음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혼자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근데 이게 어려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제가 이제 가능한 한도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유튜브의 퀄리티가 올라갈까? 올라간다면 그거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특성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당사자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소송을 한다는 거는 정말 예민해지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변호사로서는.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 하는 말이나 그런 것들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이게 표현 같은 걸 좀 삼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변호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해결책을 찾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쉽게 말하거나 좀 속되게 말하면 그냥 싸움을 대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재밌는 얘기는 이 판사님들의 얘기나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들의 얘기를 하는 게 재밌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거는 공개된 매체잖아요. 그런데 다른 같은 영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한다는 게 그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이게 변호사법에 보시면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직업들에도 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변호사법 24조에 보면 품위 유지 의무 등 이렇게 돼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되게 무거운 얘기죠. 그리고 많이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얘기고 이런 의무를 잘 성실히 해야 된다 라는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변호사도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예. 이거는 조금 사이드적인 얘기긴 한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법률명을 보면 이 변호사법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밑에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 교수님한테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몰랐는데, 보통 우리가 헌법 그러는데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돼.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헌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뭐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 시험 볼 때 헌법이라고 쓱 적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적으면 그러면 1점을 더 주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뭐 이렇게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통신 방송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2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뭐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이런 헌법 규정에 의해서 도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도 마음껏 표현을 할 자유는 있는데 또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헌법이 왕이니까 마음대로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그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는 법조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뭐랄까, 변호사는 예민한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법의 규정에 보면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 사회 정의, 그리고 공익 실현 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종 자체가 나름대로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부여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절제된 표현을 하면서, 다만 표현수를 조절을 하되 할 말은 좀 하는,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은 최대한 들으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조금 제공해 드리는 그런 것도 잘, 아무튼 뭐 두 가지 사이에서 잘 조율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슈카월드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이 영상 같은 걸 보면 정말 이게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사적인 소재들을 다루면서도 그 선을 되게 잘 지켜요. 마치 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려면은 좀 표현을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좀 세게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선을 잘 지켜가지고 하는 분이다. 이 사람처럼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넘사벽이에요. 말이 뭐랄까, 말하는 재주가 너무 맛깔나게 말을 하고 재미있게 말을 하고 표현도 재미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 사람처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재주가 부족해서 좀 아쉽긴 하고요. 이 오른쪽에 보는 게 이제 이동진 영화 평론가죠. 예전에는 뭐 제가 오랫동안 되게 좋아해온 사람인데요. 뭐 음악, 책, 그리고 영화는 물론이고 되게 박학다식한 분이고, 뭐 책이나 좋은 영화들을 많이 추천해 주는 분이어가지고 이분의 유튜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유튜브를 이분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그럼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말이 엄청 유창하세요. 그리고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얘기들 알아듣기 쉽게 잘 표현해내는
그런 이제 재주를 가지고 계신데 아무튼 예, 제가 이제 이 유튜버로서 닮고 싶은 워너비였다 이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유튜브 하기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이제 조심스러운 점인데요. 이게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뭐 베스트셀러이고 저도 읽어봤긴 한데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이게 지하철에 보면 저희가 타면 이 휴대폰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고 쇼츠라고 뭐 한 1초, 뭐 10초 정도 짧게 보고 계속 볼 수 있는 다른 그 영상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끊기가 어렵고 자기 전에도 그 어둠 속에서 얼굴만 보이게 귀신처럼 하면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게 되고 그래서 더 잠을 더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좀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것에 중독이 되면 그러면은 더 재미있고 더 말초적인 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독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과연 내가 올리는 영상이 이 유튜브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말초적이고 순간적인 도파민 중독에 일조하는 그런 영상은 되진 않을까? 그런 조금 걱정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좀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한 유튜브 쇼츠라는 그런 세트를 보면서 지금 이제는 내가 올리는 영상은 조금 그런 거는 좀 벗어나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동영상의 길이를 짧게 하지 않고 충분히 길게 해서 많은 정보를 한 동영상 안에서 진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내용은 최대한 뭐 말초적인 부분을 앞세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차피 뭐 썸네일을 제가 지금은 만들지는 못하니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만약에 나중에 썸네일을 만들 수 있게 되더라도 말초적인 부분 내용은 조금 최대한 썸네일에 드러내지 않는 그런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금 생각할 때 하려고 하는 주제들은 뭐 첫 번째로는 뭐 제가 하는 일이 뭐 권리를 찾아드리고 피해 입은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니까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리를 구제했던 사례들이나 뭐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을 조금 올리는 건 당연히 좀 유익한 정보 위주로 올리려고 하고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이게 요즘에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중고차를 매개로 한 사기 행위들이 많은데 요거 관련되어서 제가 좀 몇 건 좀 뭐랄까 억울하게 피해 당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사례들 중에는 되게 짜릿하게 단순하지 않고 법적인 새로운 주장을 해서 그렇게 피해를 구제한 사례가 있어서요. 그걸 한번 공유해드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으실 경우에 참고하시라 그렇게 조금 제공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 변호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도 이제 청주 충북 변호사 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충북에도 좋은 변호사들이 이제 저희 충북지방 변호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접근하기 어려우시니까 이 변호사가 볼 때의 좋은 변호사가 진짜 좋은 변호사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내 사건이 있거나 내 친한 친척의 사건이 있는데 내가 불가피하게 맞지 못하면은 이 변호사님한테 맡기고 싶다라는 그런 변호사님 또 있거든요. 그런 변호사님이 최고죠. 왜냐하면 변호사가 봤을 때는 보이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혹은 이제 내가 상대방 변호사님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싸움의 상대방인데
너무 믿음이 가는 거예요. 막 싸우고는 있지만 이분 되게 괜찮은 변호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변호사가 봤을 때 좋은 변호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는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어쨌든 어느 정도 평가라는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요거는 만약에 영상을 찍게 되면은 그러면은 많은 편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편집하는 기술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변호사 미드를 리뷰해 드리는 건데 사실 요 베러콜 사울이라는 그런 미드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장르가 이제 범죄, 블랙 코미디, 법정물 이렇게 되어 있고 시놉시스를 한번 읽어보면 브레이킹 배드라고 되게 유명한 미드죠. 여기에 조연으로 나온 사울 굿맨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게 이 국선 변호사로 활약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이게 형이 인류 변호사예요. 정말 유명한 변호사인데 근데 다만 자기는 과거에 시세로라는 지역에서 사기꾼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도 되고 근데 이제 삼류 변호사로서 그리고 이제 밑바닥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뭐 말초적인 것들은 최대한 올리지 않기로 이제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요 드라마 자체가 사실 그런 아까 범죄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변호사로서 직업 윤리 혹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 같은 거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미드이긴 한데요. 아무튼 요로 제 꿈 중에 하나는 요 미드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변호사로서 이제 조금 리뷰하면서 뭐 미국 변호사 혹은 미국 법정과 우리나라의 차이 혹은 이 드라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호사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드라마를 즐기는데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드라마나 아니면 브레이킹 배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프리즌 브레이크나 뭐 예전에 24시 이런 미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사실 보고 나면은 두 번 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비교적 말초적이고 그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요거는 좀 깊이가 있어서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매니아층한테는 조금 재미있는 영상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요거는 제 이제 최근 의뢰인 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제 이런 인사를 해주시는데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쉼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